어느 날 너에게 한 약속이 있어. 한 손에 너를 꽉 잡고 같이 일어서 자고, 다른 손엔 꿈을 잡고 어느 쪽이 더 큰지 재고 있는 내 모습, 참 안심해. 그래, 그 무게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왜 사랑은 내 맘처럼 되지 않는지, 멀어지면 미치겠어. 너의 한마디 생각만 하면 나의 맘처럼 쉽게 포기하지 말아줘. 널 모르지만 그 말이 나에게 여전히 머물러서 한동안 나의 말투까지 너를 닮아 있었지. 이제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좋겠어. 재고 있는 내 모습, 참 안심해. 그래, 그 무게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왜 사랑은 내 맘처럼 되지 않는지, 멀어지면 미치겠어. 너의 한마디 생각만 하면 나의 맘처럼 쉽게 포기하지 말아줘. 널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입니다. 네, 검조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그 위중한 호우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요. 뉴스데스크가 특집 편성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네. 이틀간 못 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이크님이 신인류의 너의 한마디 청해 네. 주셨는데 댓글창에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감성을 촉촉하게 해주는 네. 노래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주원 씨는 저는 프리데스크 이틀 쉬었는데 주원 씨는 힘들었죠. 부럽습니다. 얼굴이 헬쓱해졌습니다. 아, 잠을 못 자가지고 계속 1시까지 네. 예,
뭐 10분짜리 들어갔는데 월요일은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한 그렇죠. 10분 정도 월요일이 제일 듣고 심각했죠. 편성이 됐는데 방송 중에 40분으로 들었어요. 그럴 네. 수 그쵸. 그리고 뭐 화요일도 정말 보셨잖아요. 제보 영상들. 정말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은 밤잠을 못 이루고 계속 복구 작업에 네. 매진하고 계십니다. 네. 큰일이에요 정말. 전국의 프리데스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혹시 되게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도 수도권은 비 기사가 조금 꺾였지만 충남, 전북, 경북 아래지방 지역에 뭐 여전히 호우특보가 내려진 계속 많이 상태이거든요. 오고 있고. 그러니까 비 피해 추가적으로 지금 집안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네. 비 피해 없도록 다시 한번 잘 단속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네, 온다니까 다음 대비를 주에 16일, 확실하게 17일에 또 좀 하셔야겠어요. 강한 비가 온다고 합니다. 네. 총 강수량은 이번 비보다는 적지만 시간당 내리는 비의 양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큐시트 산책에서 그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오늘 낮에 눈에 띈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경제 소식을 전하는 목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 생활 경제 유통 소식 갖고 와봤습니다. 네. 저희 뭐냐면 이마트 24가 사흘 전에 24. 출시한 신제품 쿠키 네. 제품명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쿠키 이름이 뭐였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쿠키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저 보세요. 내 주식처럼 사르르 녹는 바닐라 버터 샌드. 쿠키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쿠키 이름이에요. 제품명. 저게 이마트 24의 자체 판매 상품인데요. 저 4종이 출시됐는데 자매품으로 이번 주도 버텨라 버텨 버터 소금 쿠키, 연차 반찬 녹차 쿠키, 기분이 아주 초코 같네 초코 쿠키, 이것과 함께 내 주식처럼 사르르 녹는 바닐라 버터 샌드, 이렇게 4종의 쿠키가 출시됐어요. 근데 저 4종 가운데 저 제품만 굉장히 논란이 많아진 겁니다. 게다가 상반기에 장이 안 좋아졌잖아요. 최근 한 달은 좀 괜찮았다고 해도. 그래서 뭐 재치 있는 장명이다 이런 반응이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은 개미 투자자를 놀리는 거냐, 그쵸. 웃기려다가 선을 넘었다. 때문에 막 그러니까요. 별일이 다 생기는데. 그러면서 이게 제일 좀 공감이 많았는데, 이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저 제품명 보고 구매를 할까요?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마트 24는요 하루 만에 발주 중단했고요. 패키지 변경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마트 24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 상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요즘 세대의 감성에 맞는 이름을 찾으려고 했던 건데 저게 실제로 이마트 24 안에는 저런 장명을 하는 MZ세대 그 장명 그 팀이 있대요. 아,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저걸 지은 거래요. 근데 대충 지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 고심해서 지은 계획적으로. 건데 소비자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불편함을 느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나쁜 마음으로 만들진 않았겠지만 실제로 주식으로 피해 보신 분들이 볼 때는 열받죠. 그렇죠. 예. 내 주식처럼 사르르 녹는이라뇨. 예, 예. 참나 뭐 누가 사르르 녹을 거를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러니까 라이언님 웃기려는 보세요. 욕심이 요즘 과하면 안 세대를 돼요. 어떻게 보길래?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영끌 투자자들도 얼마나 많은데. 자, 생각을 참 좀 많은 걸 생각하고 제품도 좀 잘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낮에 눈에 띈 기사 살펴봤고요. 오늘은 엄지철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목요일 8초 후에 엄지철 돌아오겠습니다. 네. 모니터. 누가 정치통이라고 누가 그랬어? 정치톡이라 올리셨어요? 돼 있는데? 어디에 정치톡이라고 돼 있죠? 엄지철과 함께하는 정치톡. 엄지철과 머니톡이라고 함께하는 돼 있네요? 머니톡이라고 아, 되어 머니톡이네요. 있는데요. 음. 네. 아 지금 지금 아니면 우리 네. 평론가님 눈이 많이 네. 안 좋으십니다. 아닌데. 카메라가 들어오자마자 머니톡을 정치톡으로 잘못 보신 우리 정철진 경제평론가 좀 찾고 있어요. 없죠? 님께 저희가 머니톡으로 분명히 보인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돈 되는 경제 금융 소식을 정리합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머니톡입니다. 네. 아니 정치톡을 원하시는 거면 정치톡을 하시고 아니 그런 걸로 계십니까? 부탁드릴까요? 댓글 이렇게 쭉 보다가 네. 뭐 엄지철과 함께하는 정치톡 그래가지고 제가 네. 머니톡인데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왜냐하면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시간이 정치에게 정치톡이구나. 관심이 많으셔요. 정치톡을 그냥 하시는 거군요. 네. 정치톡을 채팅방에서 할까요? 나누시고 네. 저희는 머니톡을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프로그램에 관한
글을 올려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네. 비는 괜찮으셨어요? 집이 강릉 쪽 아니세요? 아니요, 그쪽은 아닌데 네. 하여간 지인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속속 아. 전해드렸었고요. 네. 전해왔고 강남역이 이렇게 지대가 낮아서 맞죠. 맞아요. 엄청 네. 피해가 컸잖아요. 공포스러웠다 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전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음. 이게 눈앞에서 막 차들이 그러니까요. 떠다니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실화야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직접 찍은 네. 사진 같은 것도 네. 단톡방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예. 그게 뭐 매체에 난 게 아니라 직접 찍은 사진들도 엄청나더라고요. 관악구, 동작구 엄청 그렇죠. 심각한 오늘 피해를 기상청이 지난 8일에 내린 비를 충격과 공포였다 이렇게 기상청이 표현을 했습니다. 네. 시간당 100mm라는 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거거든요. 115년 만에 100년 보고 있어요. 관측사상 만에. 처음이라는데 그렇습니다. 인명 피해가 많은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12명이 사망하셨고 그러니까요. 7명이 실종되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빨리 이분들의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이제 머니톡 시작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오늘은 뭐 이 소식부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네. 새벽에 들려온 소식. 예.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미국. 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점을 찍었다고 봐야 됩니까? 숫자는 지금 이제 저기 자막으로 네, 나가고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있죠. 네. 아마 이제 곧 있으면 뉴스데스크에서 다룰 겁니다. 분명히 거의 네. 메인 탑3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이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지금 궁금한 것이 피크 아웃이 언제 나오느냐, 그러니까 정점이 언제 나오느냐. 근데 정점은 그 달에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떨어져야 그때가 정점인가? 이었구나. 예, 할 텐데 이제 6월에 9.1이 나왔고 어제 발표된 게 7월이었습니다. 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5가 나왔는데 네. 이때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8.7이거든요. 그러니까 8.7보다도 더 떨어졌으니까 예상보다도 저 더 때가 낮았다. 9.1, 네. 이제 8.5.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그러면 혹시 6월이 9.1이 피크 아니었을까? 네. 그럼 피크 아웃이 한 것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퍼졌고 이게 다시 국내 증시까지 퍼지면서 네. 그럼 왜 여기에 피크아웃에 목을 메고 이렇게 주식시장에 환호를 했느냐? 역시 긴축입니다. 생각만큼 물가가 많이 안 올라? 하고 이미 잡았어? 정점을 찍었어? 어. 그렇다면 연준도 또 우리나라의 뭐 한국은행도 세계 중앙은행도 지금의 계획보다는 금리 올리는 속도와 폭을 늦출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주식시장이 좋을 것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희망을 기대. 섞이면서 네. 주식시장이 일단은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는 여기까지가 일단은 스트레이트 팩트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네. 네. 이 인플레이션 지표 하락이 국제유가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네. 그럼 또 언제든지 요동을 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뭐 방금 주식시장 얘기하셨지만 네. 증시는 왜 이렇게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잘 보면 약간 못 믿어요.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있죠. 예. 그럼 왜 9.1에서 8.5가 됐을까를 다 까본 거예요. 네, 네, 뭐 네. 때문에 네. 떨어졌나를 까봤더니 이유는 거의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가. 뭐죠? 국제 유가가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면서 상당폭 빠졌습니다. 빠졌죠. 7.7%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7.7. 예, 소비자 물가 빠졌죠. 상승률에서는 석유와 석유류 제품의 비중이 거의 뭐 30%라고 하지만 이것저것 합치면은 35%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유가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떨어진 건데 왜 못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가 빼고 다른 애들을 봤더니 이게 전방위적으로 퍼진 거예요. 예, 렌트비도 올랐고 또 지금 보니까 식료품비, 그러니까 가공식품도 올랐고 또 임금도 올랐고 서비스 물가도 올랐고 아이고. 그러니까 진짜 인플레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미국 사회는. 그러니까 만에 하나 국제 유가가 8월에 다시 오르면 다음 주에 다시 10%가 올라버리면 네. 피크아웃은 또 날아가잖아요. 그러게요. 당장 이제 9월 13일 날 8월 소비자 물가를 발표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9월 13일 날 우리가 피크아웃이라고 하면 9.1, 8.5니까 더 떨어져요. 더 떨어져야만 시점대나, 되는데 예. 만에 하나 9.1, 8.5인데 8.8이 나오면 아. 이게 피크아웃이야? 이건 아니잖아. 이제 그렇죠. 이런 리스크와 위험이 남아 있었지만 예, 예. 이걸 주식시장은 왜 받아들이진 않았나. 네.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오르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일단 매수세들이 와락 달려들면서 모르지는 않겠죠. 이 네. 매수세도. 그러나 일단 앞으로 오늘 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시장은 굉장히 현재 나온 그 맛있는 떡에 이제 네. 환호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르판님이 이런 얘기를 올려주셨어요. 8.5%도 충분히 쇼킹할 만한 물가 상승률 같은데 네, 하셨는데 너무 많이 제가 지금 이제 여쭤볼게. 많이 지금 올라 세르판님의 이 한마디와 연관되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 연은 총재들이 발언을 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뭐 미니애폴리스, 시카고 이런 데 총재들의 얘기를 보면 네. 7월 물가가 6월에 비해서 상승폭이 조금 적어진 거지. 네. 8.5도 굉장히 고물가다. 그렇죠. 그러니까 긴축은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매파적인 발언을 굉장히 쏟아냈어요. 그래서 예.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0.75%포인트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게 맞다고 네. 보고요. 지금 연준 의원들이 계속 발언하는 걸 보면은요. 원래 매파였던 분들, 네. 원래 비둘기파 성향의 분들이 있잖아요. 네. 가리질 않습니다. 다 매파가 매파도 매파로 발언, 비둘기파도 매파로 지금 발언을 현실이 그런 거죠. 합니다. 예, 예. 이런 거예요. 오늘 시카고 연은 총재 얘기했는데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8.5라는 수치를 가지고는 그 누구도 행복하지가 네, 않다라는 네, 네. 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비둘기였던 연준 의원들까지도 연은 총재들까지도 이참에 7.5를 0.75%포인트죠. 예, 75bp를 한 번 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9월에 또 밟아야 한다. 야. 아직 8%대로는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네.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왜 이게 맞다고 보냐면 인플레이션을 제가 저번 이제 우리 할 때 산불에 비교를 했잖아요. 네. 네. 예, 산불이란 게 우리 군대에서 혹시 우리 꺼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그 잔불까지. 불씨가 네, 잔불이 조금만 맞아요. 남으면은 이제 또 내려가자 또 하는 나오고 순간 또 다시 또 나오고. 탑니다. 네. 그럼 또 출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밟아서 끄자는 완전히 의미로 밟아놔야지 인플레는 밟힙니다. 여기에서 불씨를 남긴 채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해서 지금 시장 반응처럼 이제 9월에 0.7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빅스텝으로 간다. 네. 그러면 잡히는 듯 하다가 또 올라갈 수 또 있는 사단이 나요. 11월에. 그러니까 이거를 연준 위원들도 다 알죠. 그들도 다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제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또 연방준비제도 의사가 9월까지도 더 세게 가자. 그래서 아예 확 죽여놓자.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마음도 모르고 막상 또 회의에 돌입하면 이들이 어떤 이제 표결을 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일단 공은 9월 13일 날 나올 8월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상승률을 볼 거고요. 그 다음 주 20일, 21일이 미국의 9월 FOMC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다 저거다 계속 세게 말들을 하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데이터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9월에 깐 거예요. 9월 13일입니다, 여러분.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깠는데 8.5보다 밑이 아니라 8.8이라든가 위 나오면 자이언트 자이언트 스텝은 스텝입니다. 뭐 예, 예. 무조건이네요. 그러나 주식 시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건 물가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일단 9월 13일까지는 놀 수 있는 룸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매수세들, 시장의 유동성들은 야 이참에 뽑아 먹고 그때 매를 맞던 맞자. 아마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달려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르파님 댓글을 많이 소개해드리게 됐는데 0.7을 얻어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려나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그러면 계십니다. 우리도 빅스텝 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0.5를 같이 또 밟을 따라가야 수밖에 이게 되니까요. 없어요. 역전 네, 네. 이게 갭이 예. 계속 커지면 안 되는 예,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꺼진 물도 다시 보자라고 네. 산불에 비유해 주셨고 또 하나 네. 우리가 달러 약세 이 시간에 많이 외쳤잖아요. 근데 조금 떨어졌다고요? 네. 달러 인덱스가 있고 원달러 환율이 네.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드라마틱했습니다. 이제 8.5가 어떻게요? 나오면서 네. 갑자기 시장에서 야 이제 0.75 못 올려 0.5 한다는 비중이 이제 예측치가 60% 70%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죠. 급락. 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확 꺾이면서 약세로 바뀌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원하던 그동안 외쳤던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이제 주식시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고 이제 난리가 한번 났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04까지 갔습니다. 104. 예, 한때 108이었던 게 104까지 가면서 이제 달러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 달러 약세가 왜 중요하냐? 이건 인플레 국면이라도 경기 침체 국면이라도 달러 약세가 심화되면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나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달러가 캐리 트레이드. 예, 내가 손에 달러를 쥐고 있느니 이렇게 약해지니까 한 번 더 자산에 달라붙겠다라는 그런 랠리가 나온 적이 많습니다. 이제 코앞에 경기 침체인데
1년 반 뒤에 경기 불황인데도 달러 약세가 나오면 그 달러가 또 세계로 나가요.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자산 패턴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달러 약세냐 아니냐를 주요시 여겨야 되는데 달러 약세가 나온 거예요. 네. 와,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나스닥 3% 가까이 오르고 됐는데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이 정도의 달러 인덱스가 꺾였으면 원달러 환율이 오늘 확 떨어져야 확 하는데. 떨어져야 떨어져야 되고 되는데. 1200한 진짜 90원대 초반까지도 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근데 2원밖에 안 빠졌어요. 안 떨어져요. 네. 2원이요? 1,300원대 1303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죠. 환율이 거짓말을 하는 거냐, 외국인 맞아요. 투자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냐인데 아직도 모르겠다. 결판이 안 났습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우리의 속을 이제 썩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나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한국 주식을 지금 사들이고 있고 여기까지여서 그러니까요. 왜 원달러 환율이 안 떨어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로 남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외국인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한참 전에 예측을 했었는데 그것과 달리 네. 1,300원대 밑으로 안 내려갔는데도 지금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3조 원 가까이 맞아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네, 샀어요. 네. 상반기에 14조 원을 팔아치웠거든요. 네, 네. 근데 한 달에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정도 물량이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단기간에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려는 의도는 아닌 거 아니에요? 물량이 좀 너무 많은데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나뉩니다. 네, 네. 하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추세가 바뀐 거다. 네, 아니면 예. 시세 차익. 추세라기보다 지금 들어온 3조 원은 네. 뭐 여기도 뭐 다른 쪽 전문가들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네. 뭐다 네. 이거 내일 모레부터 또 5천억씩 팔 팔고 거다. 나간다 얘기가 있지만 저는 조심스럽지만 일단 스마트 머니 쪽으로 저는 판명을 환율이 내렸습니다. 떨어질 거라고 예. 예상하고 들어온 제가 갖고 있었던 패턴, 제가 갖고 있었던 분석을 제 스스로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정도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환율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어느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쭉 3조, 들어오면 4조 정도 산 다음 어느 날부터 환율이 뚝뚝 뒤늦게 떨어질 것이다.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아. 자기네들이 먼저 지금 사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그 근거로 달러 인덱스는 꺾이잖아요. 예. 달러 인덱스가 꺾이다는 것은 일단 달러 약세 흐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레깅이 걸린 것뿐이지 어느 정도 목표치가 되는 순간부터 갑자기,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직도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와서 뭐 주가 부양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확 떨어져 주지 않는 이상은 의심을 계속 해보는 뭐 그런 자세도 나쁘지 않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는 예측 주셨는데 또 테드 크로스님은 이 1,300원대가 고정되는 거 아니냐, 고정 수치가 되는 거 안 아니냐, 네. 뭐 이런 걱정. 그리고 홍수표님은 이제 외국인이 돈 장난하는 거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고요. 예.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평론가님이 항상 에너지 업종에 대한 네.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우호적으로. 네. 뭐 오래됐죠. 오래전에 오래됐어요. 그런 얘기 작년 하셨는데. 가을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 빅 이벤트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맞습니다. 네.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높게 보고 있고 실은 이전에 BBB 법안이라고 네. 빌드 백 베터 그때부터 추적을 해 왔었거든요. 근데 BBB 법안 같은 경우가 규모가 한 3조 5천억 달러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천조, 5천조에 되는 돈인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확 털어지니까 코로나 때는 돈을 막 풀어도 됐었는데 네. 이제 의회에서부터 특히 공화당에서 이제 돈 풀지 마 긴축. 해버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BBB가 유슬리스가 소용없게 돼버렸는데 예.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이 친환경이라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러니까 석유 시대의 종말을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BBB 법안을 이름을 바꿔서 네. 인플레이션 리덕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것으로 변형을 시켰어요. 네. 대신에 사이즈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앞서 그 원래 원법이었던 BBB가 3조 5천억 달러 정도라면 네. 이거는 한 4천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한 9분의 1 정도로 이제 줄어드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뭐 4천조 뭐 이 정도로 이제 확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석유가 원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유 에너지를 가격을, 버리고 네, 새로운 친환경으로 가면 네. 인플레이션을 리덕션 잡을 할 수 수 있다. 있다라는 것이 법안 취지고요. 가령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널리 부응하고 지원하면서 석유차를 끝내자. 에너지도 이제 태양광을 각각 집에마다 다 설치를 하자. 인버터든 뭐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석유 시대에 종말을 가하자. 이런 식으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바뀌는 법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돈을 새롭게 찍어내느냐? 그게 아니에요. 기존의 법인세를 올리고 기존에 있던 돈들을 끌어와서 이걸 재원으로 해서 이쪽 친환경, 만들자. 2차 전지, 배터리, 태양광에다 쏟아붓자라는 구조이기 신규 때문에 투자가 아니고 네. 네. 이것도 약간 명분도 쓰잖아요. 새롭게 네. 돈도 인플레이션에 안 찍어내고 네. 오히려 이 친환경 에너지로 인플레이션을 죽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을 통과해야 되는데 당연히 민주당에서 밥원해야 되니까 상원은 금방 통과했었어야 되는데 이 조 맨신이라는 한 민주당 의원이 자기 뭐 지역구로 이걸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상원이 통과가 됐고 이제 12일로 예정이 됐습니다. 오. 하원은 무조건 통과가 되는데 내일이네요. 예, 내일이거든요. 제가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이야기를 자꾸만 하냐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수세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20% 30%대까지 떨어지려고 했었던 이 30에서 20대까지 떨어지려고 했던 지지율이 지금 다시 네. 40%대로 반등을 하고 있고 네네.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주식이 무너지는 거를 저는 원치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주식을 다시 이끌려는 붐업은 뭐 그냥 멀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테마, 새로운 어떤 주도 업종 같은 것들의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이슈 메이킹이 이 신재생 에너지, 또 네. 전기차, 뭐 태양광,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 라운드에서 혹시 뭐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만이라도 어떤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나라는 걸 뭐 투자적 여러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네. 게 아니라 저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쪽 테마들을 한번 보시고 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는 거의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요 7번 네네. 질문을 빼고 8번으로 그럴까요? 갈게요. 네, 이 왜냐면 한미 7번 무역- 질문은 뭐 비슷한 얘기일 것 네네.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하신 법안이 한미 FTA에 위배된다. 네. 뭐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득과 실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우리 전기차에 대한 것들도 이제 가격도 낮추고 지원을 범위를 되게 넓혔는데 제약 조건 하나 단 거예요. 네네.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차를 만들 때 중국산 쓰면 안 되고 미국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걸. 제조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럼 우리 한국 만약에 뭐 아이오닉 5 뭐 이런 것들, 네. 예, 우리 앞에, 한국에서 만든 전기차가 수혜를 미국에 못 보는 가면은 거죠. 그 지원을 못 받는 네. 거거든요. 아. 이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데 이건 한미 FTA 위반이죠. 왜냐면 그렇죠. 우리와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가지고 맺었죠. 거의 예. 최고 조항을 네.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산자부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통과는 안 됐으니까 네. 통과를 앞둔 채 미리 먼저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좀 우려를, 잘했다고 네, 보고요. 전달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당연히 이건 한미 FTA에 어긋나는 행태입니다. 미국이 하는 것들은. 네. 네. 당연히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나 등등에도 똑같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도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업종들은 좀 들썩이고 있지만 배터리나 뭐 완성차 업계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세가 좀 못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완성차가 네. 최근에 이제 통과되고 상원 통과되고부터 보면은 차만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날의 검 같은 저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양날의 검 같은 네, 법인데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또 양날의 검 같은 법이 또 하나 반도체 더 있던데 지원법. 네. 이거는 이제 바이든이 사인을 했어요. 네. 이것도 뭐 반도체 관련주가 그냥 얼핏 들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네. 삼성전자나 SK 그렇죠. 하이닉스 주가가 좀 달려갈 수 있을까? 이런 희망으로 봐야 될 두 거예요. 개의 어떨까요? 법이 있는 네. 건데 저는 겉으로 표방은 비슷하지만 네. 이게 업종이라든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다르다고 보는 네. 거죠. 어떻게요? 지금 설명했던 인플레 감축법도 뭐 신재생이니 태양광이니 전기차니 배터리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도 반도체 관련 업종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둘 다 지원을 하면 이쪽도 시세가 나면 반도체 주가도 다시 오르겠네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지금 반도체는 미국이 패권을 휘둘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팀 안에 다 모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칩4도. 네. 예. 네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지금 회사들은 아무리 자기가 잘나도
자기가 100이라는 힘이 있어도 그걸 그 못 팀 안에 하죠. 들어가서 너는 80만 해라고 하면 스스로 줄여야 되는 네. 그게 이제 칩4 동맹의 맹점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은 지원이지만 뭐 이것도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네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반도체 주가를 살리기보다는 예, 오히려 저는 그거는 좀 그렇죠.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것이고 지금 예, 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네. 주가는 갈 수 있다. 득과 이렇게 실을 봅니다.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 얘기도 시간이 네, 되겠죠? 됩니다. 네. 아, 이번 호우로 반지하에 살던 그 발달장 일가족이 안타까운 참변을 당했잖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반지하 건물을 이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건축법에 있습니다. 이게 침수, 뭐 네. 상습 침수 지역에서는 반지하라든가 지하에 대한 이제 허가를 제한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네네. 무용지물인 거예요. 상습 침수 지역이라는 것도 좀 애매하고 지자체에서 이것을 그냥 유명무실한 법으로 네.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이번에 굉장히 아픈 이제 그런 비극들이 나와서 지금 서울시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걸 더 강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된 것은 향후 좀 이따 말씀드릴 10년에서 20년 네. 유예를 두면서 재계약을 못하게 해서 반지하의 주거를 막고 신규 반지하 신축 허가는 안 내주겠다라는 네. 게 이제 서울시의 방침이 나왔던 건데 네. 바로 나온 이야기가 그 댓글 중에서 저도 하나가 확 되는데 누가 반지하 살고 싶어서 사냐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요. 그게 맞아요. 저렴하고 싸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신규 계약을 못하게 하고 연장을 막는다면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 곳이 없어지죠. 있느냐, 아. 그 가격대에 거기에 있느냐 지금. 근데 음.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게다가 기존의 반지하 주택도 계속 점차 없애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신규 계약을 네, 아직 네. 구체적인 건 안 나왔지만은 네. 못하게 하면서 한 10년 내로 이 아예 반지하 거주를 막겠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이미 뭐 임대주택이라든가 거기에 상응하는 주택이 같이 가야 이게 네.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준비가 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효과성과 실효성이 실효성.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선언적인 얘기를 네. 해서 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댓글에도 대책은 네. 없고 무조건 없앤다. 노답. 그러니까요. 이라고 라이언님이. 네,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공급이 되는 이 그래프와 네. 반지하를 없애는 이 그래프가 네. 언제가 접점을 찾는 시점을 찾아서 이걸 맞춰가야 될 텐데 네.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또 반지하들이 도심에 주로 네, 있잖아요. 네, 예, 네, 그것은 네. 이제 그만큼 생활에 그것도 이게 밀접 편의성이 있다는 또 있어야 거죠. 되고 그분들은 네. 진짜 어렵기 때문에 하루 일하고 막 하는 그런 건데 어디에 그럼 이분들의 주거를 그렇죠. 또 소화를 할까? 근데, 서울에서 네. 반지하가 거의 한 지금 5% 정도거든요. 네. 서울 네. 가구에 20만 가구 정도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계획도 같이 나와야죠. 네. 예, 일단 아웃라인을 냈으니까 서울시도 밤새도록 또 일하면서 같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평론가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네. 자세한 경제 금융 소식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이 채 남지 네. 않았는데 여유롭죠? 시작해 볼까요? 네. 어제와 그제 이틀간은 처음에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듯이 특집 뉴스데스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시간도 길었는데 오늘은 시간은 7시 40분에 시작해서 그대로지만 내용상으로는 거의 호우 특집 뉴스데스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죠. 일반 뉴스 아, 블록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큰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기상청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집중호우를 충격과 공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피해도 역대급이었습니다. 톱블록에서 피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히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에 중부지방, 충남과 청주. 충북, 그리고 네. 전북 이쪽에 음. 굉장히 피해가 집중됐는데 청주는 네. 2시간 만에 물에 잠겼고요. 아. 군산에는 100mm 시간당 물폭탄이 떨어져서 산업단지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충남 쪽은요, 추석을 앞둔 논밭에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추석. 논밭이 거의 뭐 물바다가 됐습니다. 날벼락이 떨어졌는데 이 지역들의 피해 상황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남부
그제 네. 뭐 대혼란이 벌어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복구를 좀 할 수 있겠나 했는데 어제 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복구 시작이 무색하게 또 비가 온 수도권 남부, 경기 남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국 곳곳의 피해 지역을 면밀히 둘러보고요. 지금 또 그 올림픽대로도 다시 통제 구간 생겼고요. 잠수교 여전히 통제되고 있거든요. 오늘 퇴근길 상황도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사가 참 이번 집중호우 때 많이 나왔는데 맨홀 뚜껑 역류하는 영상 역류가 엄청 많이 돼서 제보 맨홀 들어왔어요. 뚜껑이 날아가는. 예.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맨홀 뚜껑이 열렸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거기에 빠질 수 이번에 있군요. 남매가 빠졌죠. 급류에 맞아요. 휩쓸려서 그 40대 남동생과 50대 누나가 성인인데 그 서초동에 있는 맨홀에 같이 빨려 들어갔는데 남동생은 시신이 발견됐고요. 네. 누나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열린 맨홀 뚜껑을 미처 보지 못하고 발이 빠져서 다친 경우도 이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집안이 이렇게 침하되는 싱크홀, 또 아스팔트 길이 이렇게 깨지는 그걸 포트홀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네. 지금 뭐 차량 사고, 인명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막 다리도 무너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비가 올 때마다 반지하 세대의 피해가 반복되고 네. 있고요. 산사태 피해도 굉장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지역들의 피해 상황은 어떤지도 좀 살펴보고 왜 이런 피해가 반복되는지도 뉴스데스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지하 산사태 우려 지역은 다음 주에 비가 또 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실 것도 뉴스데스크에서 경고해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자, 이제 하셔야겠습니다. 본방 시작할 시간인데요. 자, 다음 주에 오는 국지성 호우 소식도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전해드리고요. 추석 앞두고 역대급 할인 쿠폰으로 물가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본방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네. 비 피해 없도록 네. 꼼꼼히 안전한 저녁 보내십시오. 철저하게 네. 안전 점검 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